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로크의 누리코입니다. 요새 우리들 러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러닝화를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신으시는 러닝화 한 3종류 정도를 준비해서 비교해 보는 컨텐츠, 그리고 이런 분들에겐 이런 게 좋습니다 하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 저번에 한번 나오셨던 오베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베만이고요. 네, 아주 작은 러닝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P10. 네, P10입니다. 네, P10이란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준비한 신발 3개가 어떤 거죠? 온러닝이라는 브랜드의 그 클라우드 몬스터 2 모델이고요.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보메로 18, 그리고 여기 아디다스의 에보 SL이라고 이렇게 3종류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게입니다. 아디제로 에브 SL이 가장 가볍습니다. 이제 270 사이즈 기준으로 223g. 근데 얘네는 29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게에서는 이 친구가 압도적으로 가볍다. 아디다스 에보 SL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탄소판이 없습니다. 클라우드 몬스터 2 모델은요, 헬리온 이중밀도 EVA 폼이 장착되어 있고요. 스피드보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준보메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리액트X 폼하고 주맥스 폼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액트X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폼이고 주맥스는 굉장히 탄성을 위한 폼인데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신발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 폼의 특성과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이 사실 반발력이잖아요. 탄성이라고 불리는. 탄성은 이 친구가 제일 탄성이 셉니다. 힘이 돌아오는 게 이제 실험 기준으로는 한 74%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신발 이름만 봐도 좀 알겠다. 클라우드잖아. 구름.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맞습니다. 구름은 밟으면 통통 튀긴 느낌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을 것 같다. 자연스러운 구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발을 땅에 디뎠을 때 발의 어떤 딱딱함은 이 친구가 가장 딱딱할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이 잘 돌아오려면 사실 필연적으로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탄성이란 부분이 달릴 때 좀 신경이 쓰이나요? 그러니까 좌지우지 하나요? 달리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아무래도 이제 지면을 딛고 나갈 때 그런 탄성이 있는 모델들을 신었을 경우에 확실히 좀 잘 뻗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죠. 속도가 더 빠르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뛸 때 뭔가 컨디션이 더 좋게 느껴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감. 이 두 신발이 형 신발이잖아요. 이게 제 신발인데 이 두 신발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인지. 우선 이걸 먼저 얘기하면 제일 많이 신었어요. 이제 산지도 꽤 오래됐고, 예, 아무래도 뭐 많이 달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미 많이 달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많이 신었고, 많이 신었다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고로 다시 판매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신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이름이 클라우드 몬스터라고 이제 하는데, 클라우드 몬스터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모델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원래 이 신발을 신기 전에 원 모델을 신었어요. 근데 원 모델은 진짜 처음 신었을 때 느낌이 이게 진짜 구름을 걷는 느낌인가 싶을 정도의 뭔가 그런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랑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신고 달렸을 때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뭔가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2 모델을 또 다시 추가를 구입을 했죠. 너무 원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2 모델이 뭔가 원을 신었을 때만큼의 그런 편안한, 뭔가 구름 위를 걷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의 편안함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신고 달렸을 때 그 뻗어나가는 느낌도 다르고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었을 때는 짧은 거리보다는 좀 긴 거리를 달렸을 때 더 만족감이 좀 높았던 신발이에요.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여기 뒤축 쪽이 좀 까져 있잖아요, 이 신발이. 이게 클라우드 몬스터 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사실 더 구름같이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로 넘어오면서
여기가 너무 좀 말랑말랑해서 실제로 뛸 때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이 뒷부분을 좀 강력하게 발을 잡을 수 있도록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2 때. 그래서 아마 1보다는 2가 조금 더 발을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에서도 그런 차이를 좀 느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발 이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통기성입니다. 통기성. 이게 통기가 진짜 안 된다. 여기 어퍼가 메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이 이렇게 막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통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거든요. 평균적인 사람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발에 땀이 많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여름에 딱 신었을 때는 완전 실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기성이 사실 안 좋다라는 거는 그렇게 단점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뛰었을 때 약간 또 따뜻하다는 겨울에 많이 신었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 단점이 아니고 양날의 검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디제로 에보 SL은 어땠어요? 신으면서? 이 모델 디자인 자체가 베이스가 그 에보 1이라는 그 정말 비싼 그 레이싱화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신발을 조금 더 대중화 시켜서 만든 이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골랐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왜냐면 그 에보 1 모델이 나왔을 때 딱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저거 한번 그냥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에보 1 모델은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마일리지라고 하는 게 딱 42.19를 위한 신발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일반인들이 그냥 사서 신기에는 되게 이제 부담스럽고 좀 저 위에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모양을 그대로 답습해서 좀 더 대중화시킨 모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초반부터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많았어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되게 잘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폼도 폼이고 뭐 밑에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사기 전에 되게 망설였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피드백 중에 내전 외전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발목 힘이 약한 사람들이 신었을 때 내전 외전이라고 하면 발목이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 이렇게 꺾이는 거죠. 유독 이 신발이 그런 내외전이 심하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서 이 신발을 신다가 다쳤다는 얘기도 사실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발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쵸,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또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모델을 신고 같이 달렸을 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내외전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발목이 되게 단단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슈가 전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친 주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너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그 통기에 대한 거는, 이 통기성은 이 제품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폼 자체도 너무 쿠션감도 좋아서, 흔히 말하는 뭐 레이싱화는 아니지만 레이싱화만큼이나 피드를 낼 때도 충분히 신을 수 있고, 조금 장거리 러닝을 할 때도 신을 수도 있고, 좀 전천후 신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발을 제일 많이 신거든요. 그러면 이 신발 단점하면 항상 지적되는 거, 끈은 어떠세요? 이게 끈이 너무 주행 중에도 잘 풀릴 때도 많고, 끈이 일단 얇아요. 얇고 잘 풀리는 끈들 있잖아요. 우리 스니커들 중에서도 그 끈의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끈에 대한 피드백도 좀 많거든요. 주행 중에 풀린 적 있어요, 끈? 많이 풀렸고 일단 많이 풀렸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같은 신발을 신어서 같이 달린 친구들 중에 풀린 것도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달리기 하기 위한 신발이니까 안 풀리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어떤 러닝화를 신어도 풀릴 끈들은 다 풀려요. 그래서 이중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중으로 묶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요즘엔 또 막 이렇게 톱니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여분으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말씀처럼 이 모델이 좀 잘 풀리긴 하는 것 같아요. 보메로 18 같은 경우는 제가 신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사실 그 전에는 러닝화를 안 신었어요. 그 젤1080을 신었거든요. 네. 아식스. 그러니까 운동화죠. 완전히 러닝에 특화된 제품은 아니고. 근데 이 신발을 처음 신고 너무 놀란 게 굉장히 푹신푹신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푹신푹신하다고? 달리는데 처음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성이란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봤는데 신발이 딱딱하잖아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발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땅과 같이 움직여 주는데 얘는 푹신푹신하다 보니까 반응성이 좀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움직이는 게 바로 되지 않는다. 근데 뭐랄까 계속 신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동작을 계속 취하는 데에는 이 친구가 유리하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달리기라는 게 본질이 이제 그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목적성이 확실히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약간 영광의 상처라는. 이게 사실 신고 어떻게 보면 격한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발이 좀 발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이 보메로 18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이키 신발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편안하다. 이거는 스니커 신발을 너무 많이 신는 저의 의견이라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이 앞발의 공간이 꽤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앞 공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또 발톱이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괜찮았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 사이즈에서 한 단계 정도 업,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 신발은 발볼이 좀 넓게 나온 편인데요. 제가 이제 신발을 보통 좀 다 크게 신는 편이에요. 운동화도 그렇고 그냥 일반 신발도 그렇고 크게 신는 이유는 제가 발볼이 좀 넓어서 어쩔 수 없이 크게 신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원 모델을 샀을 때는 85 사이즈를 샀어요. 85 사이즈를 사서 이제 그 사이즈가 잘 맞게 잘 신었거든요. 근데 2를 구입할 때 보니까 홈페이지에 만약에 클라우드 몬스터 1 모델을 잘 맞게 신었으면 그 사이즈보다 반 사이즈를 작게 신으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 모델보다 좀 더 넓게 나왔고 전체적인 길이가 길게 나온 거죠. 어쨌든 저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볼이 넓으니까 저 같은 이제 볼이 넓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러닝화를 신다 보면 계속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발이 좀 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좀 좁은 신발을 신었다면 피로감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불편해서 이 신발을 신고 계속 달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제일 좋았던 거는 저 같은 발볼 넓은 사람들한테 너무 편안했다. 에보 SL은 사실 저한테는 사이즈가 좀 애매했었는데 이거는 몇을 신었고 이거는 몇을 신었죠? 이 제품은 80 사이즈 그리고 이 제품도 80 사이즈긴 해요. 매장 직원은 85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앞에가 좀 많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앞에가 좀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남는 것 같아서 85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85를 안 하고 80을 했던 이유는 85를 신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제가 아무리 발볼이 넓어도 길이가 길면 이 끈을 꽉 묶었을 때 이제 보통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끈을 꽉 묶으면 여기 앞에가 이렇게 쏙 올라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참 뭐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 또 요즘 친구들은 뭐 요거를 뭐 꽉끈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또 멋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신었을 때 좀 제 발에 맞게끔 끈을 조이면 이게 너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85를 선택했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발이 안에서 좀 아무리 꽉 묶어도 노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서 80 사이즈를 선택하기 잘한 것 같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도 저는 이 신발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신발을 신었을 때의 만족감과 동일한 그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제 요 신발 같은 거, 에보 SL 같은 경우에는 좀 인터벌이나 템포런, 뭐 OK에서 하프 정도 뛰는 훈련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탄성이 좀 좋고 힘을 좀 많이 내는 레이스에도 신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전천후. 하지만 너무 긴장거리는 뛰기 그렇게 좋진 않다. 라고 나왔고요.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셔닝이 좀 세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강하게 달리는 러닝에서는 별로 추천이 안 된다. 그래서 천천히 길게 뛰는 네, 그런 러닝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신발만 해도 공감을 좀 하긴 해요. 이 신발로 속도를 빡 내려다 보면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길게 달리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발이 이 뒤가 뒤축이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리어풋 러너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리어풋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리어풋 러너들에게 추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리어풋으로 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셋 중에는 이게 가장 좋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딱 봐도 여기 각이 져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네요. 여기는 동그라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땠어요, 형? 이거 신으면서 어떤 달리기 할 때 어땠어요, 이 신발들이? 에보 같은 경우는 인터벌이나 이제 그런 트랙에서 훈련을 할 때 좀 더 빨리 달려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에 착용을 했는데 그런 템포 훈련을 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었고 뭐 다른 분들이 카보나를 신고 같이 달린다고 해도 저도 뭐 같이 달리는 데 있어서 이 신발이 그런 속도를 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이 신발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러닝이 한창 유행했을 때는 천천히 달리는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잘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인터벌이나 질주 이런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훈련에는 이런 신발이 적합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긴 장거리를 뛸 때는 이런 신발이 적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용도에 맞게 신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신발 조금 알아봤는데 사실 신발의 장단점이 다 있고 어떤 신발이 압도적으로 좋다, 우월하고 열등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 특징에 맞게 신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오늘 전해드린 정보로서는 기록 향상, 나는 그리고 빠르게 뛰고 싶다 하면 이 친구를 택하면 될 것 같고요. 러닝을 시작해서 처음 좀 편안하게 뛰는 경험을 원한다 이러면 이런 신발 신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장거리도 뛰지만 나는 좀 체중이 좀 있다 그래서 발이 좀 커 아니면 발볼이 좀 넓어 그런 경우에는 이 신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발들이 사실 다 잘 나와요. 다 좋고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신발들 다 너무 좋고요. 이제 신발은 좀 부가적인 거예요. 신발을 신었을 때 더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내가 트레이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를 하든지 뭐 천천히 그냥 조깅을 하든지 딱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아무래도 달리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꽤 많은 가이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신어보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었을 때 편안하고 쿠셔닝 이런 걸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신었을 때 느낌이 좋거나 그리고 또 신었을 때 내 발에 너무 예뻐 보여 그것도 사실 굉장한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신발 꼭 구매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바로는 신발만 특화돼서 다루는 매장에 갔을 때 그 스태프들이 추천해주는 신발의 특성들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확실히 신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발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신발을 선택해야 되고 사이즈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너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그 신발을 살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매장들이 뭐 잘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좀 그런 신발 사이즈나 뭔가 어떤 뭘 신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신발을 특화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매장에 가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이 해서 어땠나요? 아직 조금 적응을 못했는데요. 혹시 또 다음에 또 불러준다면 그때는 오늘처럼 이런 좀 어리숙한 모습 말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한번 뛰는 컨텐츠 아, 한번 더 네. 하시죠. 뛰는 건 자신 있어요. 뛰는 거 할 때 불러주세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